안티에이징, 웰다잉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기는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는 저속노화, 어떻게 이 가속노화를 막을 것인가, 건강하게 늙을 것인가. 저속노화의 핵심은 여러분,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을 따로 영양제로 챙겨 드시지 말고 먹는 것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이 저속노화, 디톡스를 하고 싶다면 가장 간단하고 효과 있는 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건강의 신 구독자 여러분, 채소과일식 레시피 저자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속노화 키워드 저는 괜찮다고 봐요. 노화라는 거를 질병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막 먹고 살자보단 나니까. 근데 이 저속노화를 예를 들면 우리 여성분들은 안티에이징에서 화장품에 엄청나게 돈 쓰시잖아요. 근데 화장품에 아주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잖아요.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런데 일단 먹어야 돼요. 잘 드셔야 피부가 좋아진다니까요. 피부에 양보해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써도 계속 탈이 나는 거 먹는 거를 엉망진창으로 드시기 때문이에요. 수백만 원짜리 화장품은 쓰면서 먹는 거는 빵을 매일 먹어. 글루텐은 잔뜩 들어간 샌드위치를 못 끊어. 커피를 못 끊어. 반복되는 거죠. 레이저 수천만 원짜리 받아도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저속노화의 핵심은 여러분 영양제가 아니에요. 영양제로는 저속노화를 갖고 올 수가 없고 대략 가속노화를 갖고 온다. 가장 확실한 예로 오메가3 영양제를 말씀드릴게요. 오메가3 영양제는 2023년부로 미국 심장학회, 심장협회에는 어마어마한 기관이거든요. 의사들이 모든 전 세계에 어떤 약을 먹을지 제약회사와 함께해서 지침을 내려준다고, 가이드라인을 내려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메가3 영양제는 심방세동 부정맥을 갖고 온다. 전립선암은 이미 갖고 온다는 게 확인됐고요. 하버드 의대가 가장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막상막하한 게 클리브랜드 클리닉하고 메이오 클리닉입니다. 오메가3 영양제가 정말 효과가 있나 실험을 장기간 했어요. 부작용이 확인됐어요. EPA는 효과가 조금 있다라는 건 그래도 인정은 됐어요. 궁극적으로는 관상동맥 질환자들은 오메가3 영양제 처방하지 마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죠. 다만 뭐에서 뭐로 넘어갔는지 아세요? 동물성 오메가3 영양제에서 식물성 영양제, 초좋은 게 RTG로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왜? 중금속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동물성이든 식물성 기름이든 제가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양제로는 저속노화를 갖고 올 수는 없다. 제약회사가 주는 정보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우리 의사분들 거기가 꿈의 저널지라고만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논문 올리기가 그만거렸거든요. 그 논문들에 나와 있는 정보 좀 의사 약사들 좀 보셔라. 그럼 오메가3 영양제 먹으란 말 못한다.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된 논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속노화, 안티에이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채소과일식으로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 이것을 제가 오늘 또 목청껏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채소과일식이 몸에 좋다라는 거는 막연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채소과일식이 왜 좋냐? 여러분이 매일 건강프로에서 듣는 글루타치온, 아르기닌, L아르기닌, 안토시아닌, 지아잔틴, 루테인, 항산화 성분, 피토케미컬 수천 종류의 화학 성분들이요. 채소과일에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소화기관에서 테스트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딱 허락을 해주느냐? 간하고 콩팥이 허락을 해줘요. 간이 먼저 그 열쇠를 줍니다. 이거 우리 먹던 건데? 좋았어. 그래서 실은 과일의 과당은 간에서 바로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인류가 오랫동안 먹어왔던 가장 좋은 영양분이니까, 가장 좋은 포도당을 주니까. 그래서 간과 콩팥의 기능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왜? 걔네들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흡수하고 적정하게 몸에서 나가게 해주는 게 핵심인데 그걸 에너지를 덜 들게 해주니까 간과 콩팥이 할 일을 적게 해주는 거잖아요. 치매에도 알츠하이머, 그 어떠한 자가면역 질환 다 채소과일을 결국 먹어서 좋아지는 경우는 있지만 양약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속도는 더디게 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 결국에는 왜? 그 약성 때문에 간과 콩팥이 상하더라는 게 확인된 거예요. 항암을 받으면 암세포는 죽입니다. 사라집니다. 간과 콩팥이 망가져서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과일은 이러한 인위적인 화학 성분이 없어서
간과 콩팥을 정말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죠. 모세혈관들까지 혈관들을 다 끝까지 손발까지 가게 해줘서 뇌혈관까지 좋게 해줘서 치매 예방이 된다. 정말로 자명한 원리인데 이걸 기존을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니까 암의 원인을 모른다 그러고 치매 원인을 모른다고 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이미 우리 몸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 사회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암과 치매입니다. 이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이 식생활 습관 3대 주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24시간을 3개로 나눴습니다. 낮 12시부터 저녁 8시가 먹을 수 있는 섭취 주기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먹었던 것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동화 주기고 마지막 새벽 4시부터 낮 12시 이때가 중요해요. 보통 이때 우리가 먹기 시작하거든요. 아침부터. 그런데 이때 우리가 소화 흡수되고 남은 독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 주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뇌라고 이제 얘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20%나 가까이 쓰니까. 근데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쓰는 것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바로 소화 에너지예요. 잘못 먹으면 죽잖아요. 독버섯 먹으면 바로 뱉어내야 되고 그나마 먹었으면 설사로 내보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뭐가 들어온 거에 대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체온 유지죠. 그러니까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호흡과 체온 유지와 마찬가지로 소화기관도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래서 24시간 근데 우리는 계속 먹고 있어서 아픈 거예요. 소식해야 장수한다. 그리고 야식 먹지 마라.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밤낮 없이 뭐 먹고 밤에도 라면으로 야식 먹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된 게 당연한 겁니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최소한 8시, 12시간 동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 어렵죠? 너무나 유혹이 많아요. 근데 이것만 지키셔도 우리가 소화하고 흡수하고 림프 시스템이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섭취, 동화, 배출. 이 원리대로 내 몸을 맞춰 나가야 되는구나. 그렇다면은 먹는 시간에도 살아있는 채소과일식을 먹으면 더 몸이 빨리 회복되겠구나. 라는 걸 저는 여러분께 전파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암과 치매에 고통스럽게 죽는지 그 이유를 계속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온 게 유전 질환은 10%에 불과하고 60%는 평소에 먹는 것에 의해서 우리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제일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자연에서 온 그대로 먹는 게 아니고 가공을 했다. 채소 과일도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화식으로 가공이 돼서 요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단순 가공을 넘어서서 없는 물질로 먹어보지 않았던 그러한 성분으로 구성이 된 걸 초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로리 개념이 등장한 이유는요, 바로 식품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있습니다만 가공식품으로 모든 걸 만들어내면서 이 식품이 안전하고 이만큼 영양가가 높다라는 것을 주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마케팅이 먹혔기 때문이죠. 당류 제로인 콜라는 칼로리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는 칼로리로 보면 60칼로리를 갖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이어트를 할 때 콜라로 제로 칼로리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드시는 게 맞을까요? 이 단순한 비교만 생각해도 특히 다이어트 할 때는 칼로리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채소 과일식에는 칼로리 개념이 필요 없다라는 걸 항상 강조를 드려서 마음껏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적정량을 채울 때까지 단 가공식품과 섞어 먹지만 않으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나에게 맞는 양을 찾는다. 혈당 올리는 거에서 벗어만 나시면 여러분 입맛에 맞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가공식품과 초초초 가공식품과 섞어 먹고 식후 디저트로 먹기 때문에 과일, 채소가 문제가 되는 것 뿐이지 채소, 과일은 같이 드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채소, 과일을 섞어 먹어서 우리가 아프다라고까지 공격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도 우리는 매일 부대찌개를 맛있게 먹는데 피자 얼마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초초초 가공식품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라면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빵, 햄버거,
인스턴트 음식이죠. 대표적인 게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가공육이에요. 가공육은 이미 1급 발암물질로 소세지, 비엔나, 어린이집에서부터 나오는 음식이에요. 유치원에서 반찬으로 나가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초초초 가공식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어왔던 음식들이 너무나 가공이 많이 된 것과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거 인공감미료. 여지껏 우리 인간이 먹지 않았던 아스팜탄, 아세스판칼륨, 스테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리스트리스톨. 소주에 에리스톨이 이제 들어가요. 설탕 대신에. 술 드시는 분들 소주병 성분 함량 봐보세요. 언제부턴가 에리스톨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치킨무에도 아스팜탄이 들어갑니다. 값싸고 더 맛을 중독성을 내기 위해서 가장 큰 거는 싸기 때문이에요. 싸기 때문. 초초초 가공식품은 일단은 너무나 어려우시다면 성분 함량표를 보시고 영어로 너무 많이 쓰여 있다. 덱스트린, 변성전분, 녹말가루를 화학 추출물로 만든 거죠. 가공유지, 가공버터, 아라비아검, 웬만한 가공식품엔 다 써져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좋게 눈에 보게 만들려고 뭘 넣어요? 토코페롤, 비타민 A, B, C, E. 아니 거기다가 왜 비타민을 넣어요?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뭡니까? 시리얼이에요. 몸에 안 좋다는 건 이미 알고 있죠. 튀겼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우유에 시리얼. 비염 아토피의 주범이라는 거는 밝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탕도 더 낮추고 인공감미료도 안 썼다. 이런 마케팅을 계속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분 함량표에 기본적으로 내가 모르는 어려운 영어가 써 있으면 초초초 가공식품으로 생각하시고 이것들부터 제한을 하면 우리 몸은 회복한다라는 원리를 꼭 깨우치셨으면 합니다. 네, 어떻게 아예 끊어요? 라면, 치킨을. 그래서 완벽하게 아예 안 먹어보신 분은 모르겠으나 고기랑 삼겹살이랑 치맥을 그리고 피자와 맥주를 그 맛을 보셨다면 횟수를 줄여야 된다. 횟수를. 그렇게 의식만 가지셔도 우리 몸은 따로 몸에 좋은 거 안 먹어도 된다. 왜? 우리 주식이 원래 채소과일식이고 그 채소과일식을 주식으로 했을 때 100살, 120살까지 살게 이미 DNA는 20만 년 전에 뇌 진화가 끝나면서 세팅이 끝났다. 그게 DNA 염기 서열이고 거기서 찾아낸 게 뭡니까? 침팬지와 우리 인간이 99.6%가 유전자가 동일하다.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0.4% 차이로 근데 우린 이러고 있고 침팬지나 보노보나 고릴라, 오랑우탄은 우리 인간이 준 음식을 먹고 아프기 시작했지 자연에서 매일 바나나 먹고 해도요. 당뇨로 죽은 침팬지 없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되려 지금 바나나를 못 먹게 하잖아요. 혈당 수치 올린다고. 그래서 운동하는 마라토너들이나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게 바나나라는 건강 정보에 우리가 세뇌돼서 안 먹고 있다고요. 그 대신에 다 죽은 음식 먹잖아요. 혈당 케어 관리라 그래서 이유식 같은 거, 죽 같은 거. 영양은 보충이 되겠죠. 왜? 칼로리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근데 살아있는 음식은 채소 과일이고 그나마 화식을 했을 때도 그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효소들이 다 죽지 않는다. 그게 자연의 힘이다. 완벽한 거는 채소 과일식 통곡물 견과류로 생활을 하시는 거고 이거는 암 환자들이 하시는 거죠. 식단 구성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다 지키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7대 3의 법칙만 기억하셔라 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바로 뭐다? 가공식품, 초초초 가공식품, 동물성 식품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먹고 있어서 거기다가 화학 첨가제가 정말 많이 들어간 그리고 거기에 약물 오남용까지 합해진 것들이 거의 90%는 넘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가 정말 살아있는 효소, 효모들로 가득 찬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 과일을 10%도 안 드시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을 따로 영양제로 챙겨 드시지 말고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 통곡물, 견과류를 실로 놓고 나머지 동물성 식품 그리고 가공식품, 약물을 3으로 놓는 그 생활 습관만 바꿔도 우리 몸은 회복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하루 시작만큼은 무조건 채소 과일식으로 시작을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루에 2끼를 먹는 셈 되는데요. 한 달 30일 기준으로 하면 60끼를 드시는데 여기에 70%니까 약 42번을 채소 과일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무려 30%에 해당하는 18번, 20번까지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20번 내가 술도 먹고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얼마든지 많이 먹을 수 있는 숫자거든요. 이 법칙들만 한번 지켜서 더도 말고 딱 한 달만 꼭 해보시기를 강조드립니다. 하루에 한 끼니는 드실 수 있어요. 엄청 많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생활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죠. 그럼 체온 떨어지죠. 암은 35도에서 가장 좋아하는데 체온을 막 떨어뜨리는 거를 항상 한겨울에도 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심은 갈비탕, 제육덮밥, 저녁은 회사 식구들하고 삼겹살, 회식하면 한우. 모든 배달 음식들이 고기가 많아요. 그나마 고기는 족발, 보쌈 이렇게 삶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거고, 화식을 했을 때 발암 물질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드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배고프다고 빵 먹고 커피 마시고 식후에 카라멜 마키아토 먹고 그리고 또 출출하다고 초콜릿 먹고 사탕 먹고 젤리 먹고 과자 먹고 저녁 먹고 나서 또 입가심으로 아이스크림 먹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검진 받는 날은 이상 없이 나오지만 다음 검진 때는 이제 암 진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쌓여서 독소 배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7대3의 법칙을 해서 현재 몸이 안 좋으시면 8대2, 9대1 그렇게 하시면서 조절을 내 상황에 맞춰서 해보시고, 사회생활을 안 하시는 주말 같은 경우 아니면 쉬는 날에는 제가 제안해드린 CC 주스를 하셔도 좋고, 채소 과일로 스무디나 착즙으로 하루 종일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그렇게 드십시오. 하루 종일 초초초 가공식품을 안 먹고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으로 몸을 독소 배출해준다. 완전 배출해준다. 그래서 제 책 중 하나가 이름이 완전 배출이에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완전 배출 책을 좀 보시면 그 방법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봐보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